네, 안녕하세요. 2025년 1월 17일 마감 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제 링크제니시스가 연달아 좀 상승을 하는 패턴, 기존에 그런 종목들이 있어서 그런 패턴으로 나올 줄 알고 어제 이제 뭐 방송이 없는 날인데 좀 방송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상과 다르게 오늘 좀 그 약간 뭐 그 상승분을 메꾸는 이 조정은 양호한 조정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다 좀 잘 되시면 후원이 나올까 해서 하는 겁니다. 안 나와도 할 수 없죠. 안 나오면 뭐 많은 거고요. 뭐 나중에는 뭐 제가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 뭐 어떻게 방향을 또 틀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좋은 쪽으로 틀 확률은 높지 않죠. 아무래도 그 경제 쪽으로 방송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요. 주식 종목을 좀 얘기해서 하는 거는 이제 한계가 온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우선은 저는 이제 링크 제니시스의 수익률이 현재 31.12%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천하고 저도 그때 샀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링크 제니시스와 어, HVM 그다음에 일동제약을 얘기했는데요. 링크 제니시스는 그때 사고 수익률이 제가 5,900 얼마에 샀어요. 920원인가 900 얼마에 샀는데 31.12%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좀 만족을 하는데, 물론 더 이제 기다리면 가겠죠. 그렇습니다. 저보다 수익률이 더 좋은 분들도 있으실 텐데, 혹시라도 제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나중에 주실 생각하지 마시고, 당장 뭐 좀 생각이 나셨을 때, 소액이라도 방송 끝나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준다는 분, 나중에 뭐 이렇게 해주겠다는 분은 저는 좀 사실은 좀 믿음이 별로 안 갑니다. 그런 경우로 해서 그러니까 후원을 받았던 경우가 거의 없어요. 물론 몇 분들은 있는데 그게 희박하고 또 그렇게 이걸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 때까지 제가 리딩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중간에 또 자기가 팔게 되면 또 후원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신다면, 그리고 제가 앞으로 링크 제니시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싶게끔 해주십시오. 만약에 뭐 그냥 뭐 계속 뭐 후원이 안 나올 것 같다 싶으면 종목을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다른 종목을 또 갖고 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 역시도 뭐 이렇게 계속 나름대로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나게끔 했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한 보답이 없을 때는 저 역시도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과감히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링크 제니시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링크 제니시스는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서 네, 이제 물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되면 뭐 여기 좀 올라오겠죠. 그래서 빠르면은 다음 주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5일선을 찍은 다음에 아마 반등이 나올 겁니다. 월요일 날 찍으면 월요일 날 나올 테고요. 월요일 날 나오는 게 가장 모양은 좋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뭔가 여기서 군집하면서 아직도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길게 뽑아주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데 한 번 더 두고 보죠. 어쨌든 간에 링크 제니시스는 시총이 얼마 안 된다는 거에 대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MPU 기반의 그 MPU를 이렇게 독자적으로 그 광범위하게 특히 얘네들은 이제 AI 가속기 관련돼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죠. 물론 그게 이제 로봇이나 TV, 핸드폰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도 기사로 나온 거에 보면은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가 이제 TV 전용 MPU를 개발했습니다. TV 전용. 그래서 이거를 납품처를 찾고 있습니다. 물론 이 TV 전용이니까 더 좋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 칩셋 미디어가 오늘 좀 많이 상승할 줄 알았는데 그 계약이 아직 안 이루어져서 그런지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도 오늘 뭐 거의 상승을 제가 보기에는 거의 보합 정도에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링크 제니시스의 이런 약간 그래도 좀 다양한 범위에서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이 부분이
뭔가 좀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조금은 더 그 가격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월봉상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가격대를 한번 뚫어주고 뚫었다 밀릴 수도 있겠죠. 그죠? 요번 달이든 찍었다가 다음 달에 뭐 조금 뭐 어쨌든 좀 빠졌다가 어쨌든 이 구간을 뚫어서 여기를 뚫은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아니,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뚫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왠지 시원하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상승 자체가 뭐 한 달짜리가 아닌 거예요. 적어도 좀 제대로 간다면 한 3개월까지 앞으로 봐야 돼요. 3개월. 그래서 조금은 길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얘네들 가는 거 보면은 뭐 이렇게 쭉쭉쭉 간다고 해도 좀 제대로 먹으려면 한 3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3개월 동안 얘기를 하려면 중간중간에 후원이 나와야지 저도 힘이 나죠. 뭐 3개월에 얼마 최고가 갈 때까지 기다렸다 그때 딱 팔아서 뭐 후원해 주겠다. 이건 좀 저도 바라지 않고요. 그렇다고 그때 뭐 많이 해달라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생각나실 때 후원해 주시면 좀 힘이 나겠습니다. 그래서 후원이 뭐 한두 개씩 터져야지 이게 힘이 나죠. 맨날 없습니다. 없어. 예. 자, 무료 방송이 참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링크 제네시스는 제가 만약에 이걸 계속 얘기를 한다면은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는 뭐 간간히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를 하면 지루한 것 같죠. 그죠? 왜냐면 이틀에 한 번씩 얘기를 하니까 지루하고 왠지 이제는 좀 다 아는 것 같고 식상하죠. 하지만 대박 주식은 그렇게 뭔가 계속 얘기되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수급이 모이면서 가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여러분들이 특히 좀 요즘에 보다 보면은 이 투자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보십시오. 투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돈을 버는 거를 생각해보죠. 우선 돈을 버는 거. 그 다음에 투자를 생각해보죠. 돈을 버는 것 중에 투자가 있죠. 자, 여러분 돈을 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한번 얘기 좀 해드릴게요. 제가 뭐 나이는 많지, 여러분보다 조금 많을 수도 있고 뭐 어릴 수도 있는데 돈을 버는 행위 자체는 지극히 단순한 겁니다. 아침에 이빨 닦고 세수하고 밥 먹고 버스 타고 가서 또 열심히 일하고 그 자기에 맡은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저녁 되면은 뭐 끝나서 와서 집에서 쉬고요. 그 다음날 또 나가서 일을 하는 단순하면서 반복되는 작업이에요. 예? 사람들이 이거를 되게 간과합니다. 뭐 자기 인생을 즐기면서 뭔가 무한한 변화를 이끌면서 저 역시도 뭐 창작 작업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해보고 뭐 유통도 해보고 그랬지만 모든 일 자체가 매일매일 새로움의 연속일 수 없습니다. 그건 드라마에서 말하는 망상이에요, 망상. 현실은 단순의 반복이에요. 지극히 뭔가 지루한 겁니다. 그리고 지루해요. 돈을 번다는 거는 지루합니다. 여러분 노가다 뛰러 나가죠? 저도 옛날에 뭐 그 일일 그 일용직 하는데 군대 제대하고 할 일자리가 없어갖고 거기서 이제 매일 어디 공장 가라 하면 공장 가서 시다 일도 하고 또 어디 가서 노가다 뭐 날라라 하면 뭐 날르고 뭐 타이르 같은 거 날르는 것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게 시간이 엄청 지루하죠. 열심히 한 것 같아요. 2시간밖에 안 가고 빵 하나 먹고 또 좀 우유 하나 요구르트나 우유 먹고 또 일하고 그죠? 그리고 밥 먹고 되게 단순합니다.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게 머리를 쓴다는 것도 그렇고 단순 반복 지루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월급 받는 그런 금융 치료라고 그러죠. 그런 거에 의해서 돈을 그걸 또 나름대로 덜 쓰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돈을 모으려면. 그 이제 저축이나 이제 투자의 개념이든 저축이든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그럼 투자는 뭘까요? 투자. 투자 역시도 지극히 단순하고 지루하고 반복하는 거야 일상인 겁니다. 뭔가 매일같이 상한가를 먹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개구라예요. 그거. 예? 단타를 아무리 잘 쳐서 뭐 상한가에서 뭐 그 약간 상승 종목에 타서 뭐 10%든 20%든 뭐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매일 연속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0.001%고요. 대체로 뭐야 큰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 역시도 큰 돈을 박아놓고 파생이든 그런 데서 막 쫄리면서 막말로 마진콜 들어오는 거 마진콜 들어오면 뭐 자기 뭐 몇십억이 날라갈 걸 각오하면서 그거 버티는 거 아니에요. 그저 없으면 돈 꺼서 메꾸고 마진콜 막으려고. 그러다가 뭔가 호재가 오거나 뭔가 뭐 유가나 뭐 선물 옵션을 사서 그런 게 올라감으로써 그렇게 해서 한 방 크게 먹고 뭐 그런 겁니다, 사실은. 금융이라는 것도 굉장히 버티려야 되고 지루하고 쫄리고 그러한 작업이에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주식이라는 걸 하면서 사람들이 이 뭐야 주식 자체를 뭔가 스펙타클하고 뭐 뭔가 수익 나고 막 희열 뭔가 그러한 뭐 말도 안 되는 망상에 빠지는 거죠. 투자는 굉장히 지루한 거예요. 단순하고. 예? 단순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것도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링크 제니시스가 그렇게 갈 거라서 저는 대충 여정이 한 3개월에서 짧으면 2개월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 그 여정을 지루하게 가야 되겠죠. 그죠? 그 안에 안 파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딴 종목이 있는데 안 판다는 게 어렵죠. 좀 상승할수록 또 매도 압력, 매도하고 싶은 생각이 강해지죠, 사람들은. 그거를 견디고 고점에서 파는 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여러분도 그렇지만 금융치료를 좀 해달라 후원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자, 링크 제니시스는 요 정도 얘기하고요. 어쨌든 다음 주도 좀 빠지든 어떡하든 뭐 일정 부분 상승할 차트예요. 이게 뭐 빠질 차트는 아닙니다. 그죠? 이 주식의 키포인트는 이제 여기까지도 조정을 염두할 수도 있지만 뭐 여기까지 안 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뭐 조정이 세게 올 수도 있어요. 주봉상 다음 주에.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크게 올 수도 있는데 뭐 크게 안 오면 여기까지라도 올 수 있죠. 다시 조금 빠질 수도 있죠. 뭐 아니면 안 빠지고도 올릴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끝난다면 이 주식은 어쨌든 10,000원 이상이 보여요. 단기적으로. 그죠? 10,000원 이상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이제 채워야 되죠. 그러니까 군집을 시켜줘야 돼요. 군집. 그냥 갈 수 없어요. 그래서 10,000원이 넘으면 이제 이런 군집 구간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분위기가 다르다고. 지금 패턴이 얘가 옛날에 올리던 패턴하고 지금 많이 달라요, 달라. 그래서 좀 더 빨리, 좀 더 높이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야 돼. 과거하고 다른 거예요, 링크제이스는. 딴 거 얘기하겠습니다. 자, 일동제약도 오늘 종가에 끌어올리면서 차트가 완전 살아났어요. 자, 제가 JP모건이 이제 16일까지, 어제까지 했는데, 자, 일동제약도 이제 회장이 갔다는 거죠. 특히 그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 일상이 끝났는데, 그거가 지금 해외에서 좀 눈독을 들인다.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거하고 또 한 가지 더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뭐 그걸 세세하게 굳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어쨌든 뭔가 하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부회장이 가갖고 뭐 사인을 하든 뭘 하든 그럴 수 있죠. 그럼 발표를 한다면 월요일이나 화요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발표를 하겠죠. 그죠? 근데 차트가 갑자기 여기서 5일선을 회복하면서 딱 세웠어요. 좀 의미 있습니다.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쭉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뭔가 차트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뭐 발표나는 날 바로 올리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양봉이 한두 개 나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일동제약도 아직 JP모건에 대한 그리고 회사가 너무 그 연구 회사는 자회사가 많은데 막 두세 개가 되죠. 그래서 돈을 많이 썼는데 너무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하나 정도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요번에 뭐 하나 좀 코를 걸고 오지 않을까 제 느낌엔 그래요. 물론 안 걸 수도 있죠. 안 걸면 뭐 많은 거죠. 안 걸어봤자 뭐 지금도 뭐 역시 현재 보합이에요. 보합. 상가격이에요. 상가격.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인벤트리 랩도 뭔가 얻지 않을까 해서 인벤트리 랩까지 얘기했습니다. 인벤트리 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것까지 해드리기에는 제가 좀 너무 좀 그렇죠. 너무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공짜 방송에서. 네, HVM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방송 지금 한지 좀 됐는데요. HVM 같은 경우는
뭔가 오늘 같은 경우 엄청 뺐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차트를 만들었어요. 그죠? 얘도 크게 갈 거예요. 크게 가. 근데 아직까진 방향성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크게 갑니다. 여기서 군집했죠? 여기서 이제 언제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뚫을 수 있어요. 한번 이런 데서 쿡 눌러주면은 더 좋아요. 눌러주면 좀 많이 털겠죠? 그럴 때 훅훅 올릴 수 있어요. HVM도 버티시기 바래요. 뭐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옵티시스.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양자 암호 관련돼서 얘기했던 종목인데 얘가 유일하게 못 가다가 갑자기 막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15일쯤에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와서 저도 이제 단타로 들어가서 지금 수익이 나서 오늘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얘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 여기엔 안 나와 있네. 얘가 무슨 광통신 관련돼서 기술을 새로 개발했어요. 그 한국 그 국책 연구를 통해서 근데 그게 앞으로 굉장히 좀뭐 이게 전력이나 이런 거 쓰는데 효율이 좋다 뭐 하면서 그게 좀 내용이 좋아요. 세계 최초 해갖고 뭐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온 날 여기서 여기 빠지다가 여기서 꺾였죠. 그죠? 15일 날. 예, 그러면서 오늘 역시 이렇게 슛을 날렸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옵티시스 같은 경우도 제가 얘기할 때가 이 주식이 거의 이 구간에 있을 때입니다. 이 구간에 있을 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 역시도 거의 이제 6,000원에서 11,200원까지 거의 2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예. 저야 뭐 단기적으로 한 요 정도 구간 먹으면 돼요. 이 정도 구간. 그죠? 거의 한 20한 5% 정도 수익이 났는데, 물론 꼭지는 못 팔았어요. 한 20% 정도 수익이 났는데, 어쨌든 간에 옵티시스 같이 이런 양자 관련주 중에도 후발주들이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 예, 그런 거를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양자 관련주들 이제 시세를 거의 막 다 끝내고 수렴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옵티시스가 오늘 급등했습니다. 광통신 뭐 관련돼 갖고. 필 옵틱스도 오늘 급등을 했는데요. 옛날에 이제 한번 작년에 돌았던 그 뭐죠? 그 유리기판에 얘네가 그 절단하고 이러한 장비를 세팅해 주죠. 그래서 얘네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 계속 이 전기 그 뭐야 뭐야 유리자판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근데 결국 오늘 슈팅이 나왔고 뭐 조정 후에 또 갈 수도 있는 차트입니다. 아직 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내용도 뭐 계속 할까 말까 했는데 그냥 사실은 귀찮아서 안 했어요. 예, 뭐 종목이 갈 것 같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옛날처럼 15개씩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하기에는 좀 제가 벅차고요. 그렇게 할 만한 또 의지도 없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한번 이제 유리기판에 대한 얘기들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고가를 뚫을까 못 뚫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뚫을 수도 있고요. 참 애매한 구간이네요. 그죠? 어쨌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이걸 뚫은다면은 뭐 제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죠. 못 뚫으면은 다시 수렴이죠. 필옵틱스가 급등을 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필옵틱스도 있고 이제 엔지니어링도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그러한 재료가 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오늘 못 갔어요.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그건 왜 못 갔는지. 그런 게 또 나중에 갈 수도 있어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뭐 한번 찾아보십시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C큐브가 있습니다. C큐브. C큐브는 이제 우리 오늘도 사다님인가요? 예, 그 분이 이제 회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우선은 차트는 나쁘지 않습니다. 차트는 나쁘진 않아요. 사실은 이게 장기 하락하던 크게 보면은 차트상은 나쁘진 않습니다. 가격도 근데 이 시총이 이렇게 작아가지고는 이거 세력이 바짝 붙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지속적인 하락을 하다가 이제 반등 구간에 이제 온 거죠. 여기 특히 쌍바닥을 친 거는 좋습니다. 그죠? 고점도 한 번씩 이렇게 때려주고 위로. 그래서 이렇게 나쁜 차트는 아니에요. 네, 나쁜 차트는 아닙니다. 특히 쌍바닥 나온 주식이 나중에 크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 그렇죠? 예, 그렇게 봤을 때도 이제 하락을 멈추려고 합니다.
사실은 여기서 한번 크게 나와야 돼, 크게. 그래야지 이게 주봉을 돌리려면 크게 한번 솟아야 돼요, 솟아야 돼. 물론 빠질 수도 있지만 솟아야 됩니다. 그런 구간을 먹는 게 더 안전하죠. 예, 월봉 역시도 좀 돌려줘야 되죠. 월봉은 우선은 이제 5일선을 장악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20월선까지도 찍었기 때문에 요번 달에 더 올릴 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다음 달이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달. 다음 달이 더 이렇게 상승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요번 달보단 다음 달이 더 상승할 것 같고요. 요번 달은 어쩌면 상승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STO 관련주로다가도 뭐 되지 않나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STO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뭐 상한가도 나오고 엄청 많이 상승했습니다. 월요일 날 이 STO 관련주들이 급등을 할 것 같아요. 그 급등한다는 기미는 사실은 목요일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월요일 날 좀 급등을 할 거예요. 오늘도 좀 종가에 많이 상승들을 했는데, C큐브는 뭐야, 물론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있겠어요. 뭐 이 생체 인식하고 뭐 이런 걸 하니까. 그죠? 그런데 얘는 어차피 이등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등주를 괜히 뭔가 쫓아가고 테마에 그러면 많이 못 가고요. 늦게 갑니다. 예. 그렇죠? 차라리 얘가 갖고 있는 다른 뭔가 새로운 거, 아까 옵티식스처럼 광통신 개발을 그 국책 연구를 했다는 거 엄청 크거든요. 그게 또 되게 획기적이래요. 그런 게 있다면은 저렇게 이제 2배짜리가 나올 수 있는데, C큐브는 차트장에는 뭔가 재료가 있어서 그런지 어쨌든 하락을 멈춰놨긴 해요. 하지만 뭐야 그러한 뭐 STO나 이런 것보다는 자체 뭔가로 가는 게 더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너무 숨어져 있거나 이동주를 쫓아서 하지 않기를 바래요. 좋은 주식이 많은데 굳이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하여튼 뭐 다음 주에도 저는 좀 수익이 크게 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괜찮았고요. 어쨌든 뭐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뭐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커피 한 잔 값이라도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